Claimants that have received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benefits, on or after December 27, 2020, will soon need to show proof of past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안녕하세요. 코리안버드입니다. 2021년 5월 1일자 텍사스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5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확진자 동향과 백신 공급 상황 그리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고 있자는 텍사스 부동산 상황과 실업급여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업급여 관련해서 PUA 받으시는 분들에게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관련하여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날짜로 업데이트된 확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백신 공급으로 인해서 확실히 확진자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2,000명대 수준에서 더 이상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숫자가 67명으로 조금 더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 동향이 되겠는데요. 2020년 말과 2021년 초와 비교하여서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낮아지고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2,000명대에서 더 낮아지는 수준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CDC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내었는데요. 백신을 맞았어도 사람이 많은 곳, 특별히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식당과 쇼핑센터,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도 마스크를 권유하니까요. 이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백신 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인 전체로 봤을 때 풀 백신,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 1, 2차를 다 맞은 경우가 되겠고요.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1차를 맞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38.4%의 성인들이 백신을 다 맞은 것으로 나오고요. 적어도 1차를 접종한 사람들은 54.9%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전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숫자는 82%,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케이스는 68.4%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백신 공급과 접종 현황이 되겠는데요. 16세 이상 경우에 미국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는 33.98%가 백신 접종을 다 완료하였다고 그럽니다. 수치를 보시면요. people vaccinated,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00만 명 정도가 되겠고요. 2회차까지 백신 접종을 끝낸 숫자는 760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내 백신 공급 현황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지도를 보여줬을 때는 빨간색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백신이 남아 도는 현황입니다. 현재 CDC 가이드에 따르면요.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의 경우에 다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계신 지역 근처에 병원, 약국 등을 검색해 보시고서 파란 점을 클릭하시면 어떤 백신이 남아있는지 수치를 알려줍니다. 제가 스나이더 텍사스에 있는 미모리얼 하스피털을 클릭해 봤는데요. 이 병원 같은 경우는 1660도스의 화이자 백신과 190도스의 모더나 백신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은 0도스가 남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백신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백신이 남아있지 않으면 주변에 다른 곳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백신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웹사이트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서 예약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리얼 에스테이트 리서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리서치 자료가 되겠는데요.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기존 집 판매가의 중앙값과 신축 집 판매가의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이 어스틴이 되겠고요. 빨간색이 달라스 플래너 얼빙, 동부와 북부 쪽이 되겠고요. 초록색이 포트워스 알링턴, 중부와 서부가 되겠습니다. 까만색이 휴스턴이고요. 보라색이 샌안토니오 지역이 되겠는데요. 기존 집의 중앙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스틴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존 집의 중앙값이 32만 달러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 40만 달러가 넘게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외에 다른 메트로 지역 역시 값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에 비해서 새로 짓는 집, 뉴 컨스트럭션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갔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기존에 있는 집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율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집 같은 경우에 이미 좋은 지역에 집을 다 지어 놓았고 백야드가 더 크다든가 집 자체가 커서 더 좋은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경우에 집안이 튼튼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어느 정도 연수가 있고 탄탄하게 잡은 집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집이 올라가는 비율 자체가 오르는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새로 지은 뉴 컨스트럭션의 집을 사는 것이 더욱더 메리트가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마찬가지이지만 텍사스 경우에 특별히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 자체가 높은데요. 집을 사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도시에서 이그지스팅 홈, 기존에 있던 집이 팔려고 나온 재고가 되겠습니다. 역시 파란색이 오스틴 되겠고요. 빨간색이 달라스 플래너 어빙 되겠고 이외에 다른 지역이 되겠는데요.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집을 짓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새로 짓는 집에 집 공급이 늦춰지게 되었고요. 또 재택근무로 인해서 더욱더 집을 보유하려는 많아졌기 때문에 재고가 확실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역시 오스틴의 경우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스틴의 경우에 큰 회사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고요.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에 있는 다른 도시들보다 더욱더 재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스틴에서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스틴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텍사스에 있는 도시에서의 개인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되겠는데요. 싱글 패밀리 하우싱 컨스트럭션 퍼미트가 되겠습니다. 워낙 남아있는 집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축 허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경우에도 건축 허가 건수가 20만 건 정도에서 30만 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퍼밋을 허용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높은 것이 휴스턴 지역이 되겠습니다. 20만 건 가까이 주택 건수를 올렸고요. 샌안토니오 역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주택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20만 건 가까이의 주택 허가 건수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달라스 포토스 알링턴 같은 경우에는 16만 건 정도가 주택 허가 건수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가 건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시작하고 완료되고 실제로 집이 팔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텍사스 실업급여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뉴스를 번역해서 드리고요. 여기 관해서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aimants that have received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benefits, on or after December 27, 2020, will soon need to show proof of past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As a tool against fraud, states may not rely solely on agency records. PUA claimants must provide documentation of past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will be sending notices soon requesting proof of past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in order to receive or continue receiving PUA benefits. If PUA claimants do not provide proof of work history during the date specified, they will be denied benefits and may have to repay benefits they've received. PUA claimants should check their mailbox or electronic inbox in the Unemployment Benefits Services system, as notices will be distributed soon. This next section is on identity theft fraud.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has s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fraudulent unemployment benefit claims. In 2019,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identified 1,142 suspicious claims, approximately 0.18% of the total number of claims for 2019. In 2020,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identified 234,268 suspicious claims,
approximately 6.82% of the total number of claims for 2020. The two types of fraud we see the most are people trying to game the system and identity theft. Gaming the system typically involves a legitimate claim, but the claimant doesn't report their work or earnings or misrepresents other information that would impact their claim. Identity theft means someone is using stolen identity information, like addresses and social security numbers, to create a claim in someone else's name. The increase in suspicious claims is due to identity theft. The perpetrators use identity information stolen from somewhere else to file an unemployment claim with TWC. This means that the information is real, but the claim is not. Unemployment benefit identity theft occurs when an imposter uses another person's personal information, like their name and social security number, to file a claim for unemployment benefits. Take steps to secure your identity online by practicing internet security best practices. Treat your TWC account and all accounts like you would your bank account.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must investigate every unemployment benefit claim to confirm identity and to lock accounts that are fraudulent. One result of this situation is that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is using more identity theft verification tools, including ID.me, that's ID.me, an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 to stop unemployment benefit ID theft fraud by verifying the identity of individuals filing for benefits. If you are filing a claim for unemployment benefits, you will likely be asked to take some additional steps to prove that you are you, including submitting proof of employment. We recognize that this is inconvenient, but identity theft claims cost all of us money that we could be using for eligible claims. TWC is very proactive and has a high-risk suspicious claim detection tool on the front end that looks at all claims at the time that they are filed. If a claim is deemed high risk, the claimant will need to take steps to confirm their identity before the claim will proceed. The high-risk suspicious claim detection tool doesn't detect all ID theft fraud, so employers are encouraged to respond to suspicious claim filings immediately. Employers responding quickly to TWC notices can help TWC detect ID theft claims faster and lock the accounts before payments go out. If you are an employer and received a notice of application for unemployment insurance from TWC, stating that you or an employee has filed a claim and the claim is fals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for reporting a false claim listed in the official TWC letter. Here are some of those instructions. Go to TWC's website and search Employer Response to Notice of Application. Responses take approximately 2 to 5 minutes to complete. The online system asks for the same information as the notice the TWC mailed you. Under separation options, select Never Worked Here or Still Working as appropriate. Add any additional details in the separations details box. You can also type fraud, still working. When you submit the response, you receive a confirmation number and can print the confirmation page for your records. After you have done this vital step, please also report the identity theft by visiting texasworkforce.org and clicking the green Report ID Theft button to report ID theft. TWC will only contact you if we need clarification regarding the information provided. Reporting fraudulent claims using the portal in English or Spanish on the TWC website will give users a confirmation receipt that the information has been received. Individuals who report suspected ID theft fraud to TWC by other means do not always receive a call, email, or a letter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they provided. TWC will only contact you if we need clarification regarding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If you don't have access to the internet, or if you would like to report fraud anonymously, you can call 1-800-252-3642. The fraud hotline and TWC's website are both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CNBC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360억 달러 규모의 실업급여 관련해서 사기, 아이디 도용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많은 타겟이 된 것이 PUA 베네핏을 타겟으로 해서 사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기존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쪽을 보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PUA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었고 자영업자, 컨트랙터, 임시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타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주정부에서도 정보를 체크하거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신청하면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신 분들도 이전에 계셨을 겁니다. 이전에 텍사스에서 PUA로 실업급여를 타시면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등록증을 낸다던가 이 건물에서 렌트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렌탈 리시프트 등을 제공하신 분들도 계셨을 건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PUA 관련된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PUA를 지속적으로 수령 혹은 기존에 받았던 것을 회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셀프 임플로이먼트 프루프, 즉 자영업을 증명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텍사스 노동청에서 필요 있는 부분은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컨트랙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증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받은 PUA에 관련해서 지난 특정 날짜의 기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확한 양식이랑 절차는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요. PUA를 계속 받고 계시거나 이전에라도 PUA를 수령한 기록이 있으신 분은 텍사스 노동청에서 발송할 편지 혹은 로그인을 하셔서 왼쪽에 보시면은 인박스가 있습니다. 커레스펀던스 인박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문서가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 신분 증명이 있습니다. ID 미를 통한 신분 증명을 하는데요. 신분을 도용한 범죄와 사기가 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혹시라도 ID 미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라고 정보가 되어 있으면 이 절차를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텍사스 워크포스 커미션에서 전화가 와서 신원 확인이랑 기존에 남아있던 신청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중지를 해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요. 전화가 와서 남아있는 주에 돈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전화가 와도 혹시 텍사스 워크포스 커미션에서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가 사기랑 신분 도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관해서 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사스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크레딧 카드 전화번호를 묻거나 소셜 넘버를 달라고 그러면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이메일을 받았을 때 링크를 클릭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개인정보를 묻거나 은행정보, 크레딧카드 정보 등을 물으면은 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은요. 로그인을 하셔서 본인 정보가 맞는지, 은행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암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 5월 1일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과 안전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